당원표로 대표된 정청래 대표의 연임 교우두보가 다져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1인 1표제는 그냥 1인 1표제가 아닙니다. 보기에 따라서 당내 계파별로 정 대표가 이른바 당권을 다시 잡으려는 포석이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도 있는 게 1인 1표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제 어떻게 됐을까요? 통과된 거예요. 지난해에 이거 정족수 미달이라서 기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부결이 됐는데 이번에 가결이 된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다시 밀어붙였고 결국은 원하던 1인 1표제를 얻어냈습니다. 590명 중 515명이 참석해서 312대 203 가까스로 가결이 됐습니다. 보면 반대율이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찬성표도 늘었지만 반대율이 늘었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저거 봐라, 반대율 봐라. 작년보다 2배나 늘지 않았냐. 이거는 독단적인 당 운영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 같다라고 이분은 정청래 대표에게 불만이 있는 분 같아요. 초선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정청래 대표가 아니 축구 경기에서 1대 0으로 이기나 3대 0으로 이기나 이긴 건 이긴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1대 0으로 이기나 3대 0으로 이기나 이긴 건 이긴 거다. 말은 맞습니다. 정청래 대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개파가 해체됐다. 개파 보스에 줄 안 서도 된다. 이 듣기에 따라서는 원칙적인 말이지만 어느 개파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다는 게 당 안팎의 반응입니다. 들어보시죠. 1인 1표가 시행됨으로써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의 개파가 해체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의 선출직 공무원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들은 이제 개파 보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개파 보스에 줄 서지 않아도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일대 당원 주권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개파가 해체돼야 추진을 좀 내킬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기자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개파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죠. 당내 개파는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당내 개파. 정의진 변호사님, 민주당 내에 남아있는 개파라고 하면 어떤 개파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개파 보스에게 줄 안 서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에 있는 개파 어떤 개파가 이제 남아있죠? 글쎄요. 일단은 재적 과반수가 필요했으니까 지난번에는 재적 과반수가 안 됐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단 말이죠. 하지만은 찬성률은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72.65%였어요. 그때 통과는 안 됐지만 이번에는 재적 과반수 투표율이 높아져가지고 재적 과반수 넘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찬성률은 60.58%였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72%였는데 이번에는 61%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1대 0이든 3대 0이든 이긴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건 정청래 대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긴 건 이긴 거죠. 이긴 건 이긴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직 이긴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원하는 거는 연임인데 아직 게임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방선거는 4개월 남았지만은 전당대회는 6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더군다나 지방선거 끝나고 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더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연임에 유리해진다. 연임에 유리해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됐다라고 하는 건요. 축구 경기에 있어서 1대 0의 의미가 아니라 후반전에 쐐기골 넣은 거나 비슷한 거 아닌가? 물론 뭐 마지막에 한 10분 남겨놓고 뭐 2골, 3골 넣어가지고 역전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제 생각에 한 15분 정도 남겨놨는데 쐐기골이 하나 더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니까 친명계에서는 조선일보 보도 1인 1표는 정청래 본인의 연임을 위한 셀프 계정, 동아일보는 반 정청래 측 인사, 사기 당권 싸움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친명계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게 보고 있는데 자, 아까 드렸던 질문 이제 민주당 개파 보스에 줄 안 서도 된다. 저는 맞는 말 같아요. 누구는 왜냐하면 말입니까?
정청래 대표가 저렇게 개파 이야기한 거는 한 개파는 지금 해체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정청래 대표는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 같지가 않고 그런데 다른 개파가 지금 더 강력하게 쑥 올라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명계와 반청계 입장에서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익준 변호사님 의견입니다. 자, 정청래 대표의 또 대변인을 맡고 있는 우리 전수민 변호사님, 친명계 반응이 굉장히 격앙돼 있어요. 어제도 저희 보도해드렸는데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2인자의 반란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네. 이번 1인 1표제에 대해서는 자기 유리하려고 한 거다.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친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좀 당원 주권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당원 주권에 대한 모독이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간절히 바랬던 게 1인 1표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모두 평등권이 있고 대통령도 아니면 그 전업주부도 어느 누구도 다 1인 1표제는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의 그런 예외를 한다는 거는 더 이상 22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런 22세기 대한민국 현실에 맞춰서 1인 1표제로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어떠한 연임을 위한 포석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왜냐하면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세요? 후춘텔러가 아니잖아요.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를 연임시킬지 어떻게 합니까? 당원들이 스스로의 주권을 행사하는 거지 그때 어떠한 좋은 후보가 나와서 어떤 사람을 선택할지는 어디까지나 우리 당원들의 그 참정권을 행사하는 거지. 그렇죠. 그거를 미리 정청래 팬덤이 있고 다 이렇게 할 거다? 너무나 당원 자체의 수준을 좀 낮게 보시는 게 아닌가. 그때의 좋은 후보, 정말 적절한 후보, 당을 잘 이끌 후보가 나타나면 알아서 잘 투표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을 가정을 해서 그거를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당에서는 좀 자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친명계 의원들이 당원 주권에 대한 모독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하냐라는 또 전수미 대변인의 직격이에요. 이현주 최고가 면전에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합당은 2인자, 3인자의 반란이다. 자, 그러자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통과시키며 개파는 해체됐다. 개파 보스의 줄 안 서도 된다라는 특기에 따라서 의미심장한 발언한 셈이 됐는데 이현주 최고 얘기 들어보시죠. 고대 로마에서는 2인자, 3인자들에 의한 반란이 빈번했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안의 정치적 본질은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즉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심상치 않은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안영환 의원님, 네. 이현주 최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합당하려는 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지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당으로 바꾸려는 거 아니냐? 2, 3인자들의 반란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또 정청래 대표가 어제 1인 1표제 통과시키고 나서 이제 민주당에 개파 없다. 개파 보스 눈치 보지 마라. 이거를 따로 들으면 각각 다른 얘기인데 이거를 시계열상 같이 들어보니까 2, 3인자의 반란이다? 야, 개파 없어졌어. 눈치 보지 않아도 돼. 개파가 없어졌단 말은 정청래 개파만 남았으니까 이건 개파가 없는 건 마찬가지다라는 말로도 저는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개파는 없어질 수는 없어요. 민주주의 정당에서 개파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주류, 비주류 그것을 개파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저는 저렇게 돌직구 직격태 나올 줄 몰랐어요. 저 정도 이야기는 반란. 이른바 찌라시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최고회의원에서 저 정도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민주당 내 분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발 세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한 실증적인 예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개파가 없었다는 건요. 현재도 민주당은 지금 모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 경선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거에서도 일부 지역을 전략 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이른바 찍어서 날려보내는 그래서 주류에 반대되는 사람을 뭐 속된 말로 자르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 당원권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1표제를 통과시킴으로써 개파 보수에 줄 안 써도 된다는 말은 좀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최고 사실 실질적인 권한은 공천심사위원회가 있고 공천심사위원회가 어느 정도 개파 간의 배분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최고위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파 보수에 줄 안 써도 된다는 말은 저는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다만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현주 최고위원이 말한 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2인자, 3인자가 도전을 하고 벌써 당권 대권을 노린다. 저는 사실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현직 대통령이 아직 임기 초반인데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권력 누수가 찾아왔나? 레임덕이 찾아왔나 하는 말이 들릴 정도로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저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의 분열상이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통해서 당권에 유리하다. 맞습니다. 당원들한테 압도적으로 인기가 돼 있지요. 지난번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의 당권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박찬대 그 당시 후보였죠. 후보가 의원들이나 이른바 간부들로부터는 많은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당원들한테는 또 압도적으로 정청래 당시 후보가 이겼었죠. 그렇기 때문에 1인 1표제를 하면은 정청래 당대표가 유리할 거라는 건 누가 봐도 삼척 동자가 생각해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석 여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어찌됐든 정청래 당대표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합당을 두고 친명계와 정청래 대표 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 친명계의 견제 속에 있었던 1인 1표제를 통과시켰어요. 급기야 저거 봐라 찬성률 떨어지고 반대율이 높지 않냐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1대 0이든 3대 0이든 내가 이겼다라면 지금 누르고 가고 있는 건데 양태정 변호사님. 정청래 대표 기세가 무섭습니다. 1인 1표제도 얻었고 야 1대 0이든 3대 0 내가 이겼다. 개파 보수 줄 서지 마라. 합당도 지금 밀어붙이고 지금 그런데 김민석 총리나 친명계 의원들의 요구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선거 전에 하지 마라. 정청래 대표는 무슨 소리야? 선거 전에 한다. 이 방침이고요. 사실 이제 1인 1표제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계속 이제 주장을 해오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뭐 모든 당원들이나 뭐 중앙위원들이 동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중앙위원 득표에서 이렇게까지 반대표가 많이 나왔던 게 오히려 좀 놀랬고요. 다만 이제 합당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합당은 단순히 뭐 당대당 뭐 언젠간 합당을 해야 될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시지만 왜냐하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합당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이제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제 조국혁 신당에서 준비하시는 분들과 또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원하지 않든 원하든 결국 이제 일부 이제 출마를 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합당은 결국 그것도 당원 투표로 결정될 문제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건 이해관계 조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1인 1표제 통과와는 조금 결을 달리해서 그거야말로 정말 당원들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당 신중해야 된다. 네. 이현주 최고 2인자의 반란 이 말 듣고 정청래 대표가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설득에 실패했답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득될 일이었으면 2인자의 반란이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회동에서 설득할 일이었으면 그 전에 정청래 대표가 설득했겠죠. 둘 다 마찬가지죠. 오찬 이후 이현주 최고 합당은 부적절하다. 시기적으로. 지방선거에서 합당 안 된다. 강북구 최고도 이슈 다 드러난 상황에서 만났다. 늦었다. 라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의 어떤 설득 시도 자체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한준호 전 최고위원도 또 기자회견했어요. 합당 안 된다는 겁니다. 선거 전에 안 된다. 거듭 반대했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는 분명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특정 개인이나 계파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 당 전체의 책임이며 국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충분한 수기 없이 내려진 결정은 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남길 뿐입니다. 결정을 서두르지 말아주십시오. 논의는 계속하되 결정은 지방선거 이후로 넘깁시다. 친명계들은 여전히 선거 전에 합당 반대하고 있고 전수민 변호사님 지금 그 특수관계인 양태정 변호사조차도
선거 전 합당 신중해야 된다라는데 정청래 대표 생각은 아닌 거잖아요. 선거 전에 합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정청래 대표는 이제 공천 컷오프 과거에 그런 아픔도 있고 본인이 그런 것들을 다 돌파를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뭐 박지원 의원 다음으로 정치 구단이에요. 그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본인한테 불리하고 수세에 몰리는 걸 할까요? 저는 오히려 약간 얼마 전에 이광재 전 지사가 했던 것처럼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분명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비판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왜 그러냐면 다들 친명계 의원님도 그렇고 모든 의원님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라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지방선거의 압도적인 승리 이게 단순한 목표입니다. 그 단순한 174석을 얻어야 이재명 정부가 어떤 법안이라던가 그런 행정력을 추진을 할 때 압도적인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비토하는 정보통신망법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되고 있고 대통령도 한탄하면서 입법이 너무 늦어진다 이러잖아요. 미국에서도 입법을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위하는 게 정말 무엇인지 의원들께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정치적 레토릭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청래 대표 입장은 단호하다. 그러자 김치 싸대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건 어디서 어떻게 나온 얘기일까요? 함께 보시죠. 조국혁신당에서 이걸 보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선거 앞두고 썸 탈 생각 정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프로포즈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그 동네 시숙 시어머니 신우이가 와서 너는 자격이 없어. 빨리 그만한다고 해. 이러면서 물도 끼얹고 김치 싸대기로 때릴 판이다. 정혁진 변호사님, 김치 싸대기를 때리는 아침 드라마가 실제 있었어요. 그걸 많은 전문가들은 막장 드라마라고 했었어요. 근데 상대 측이 와서 뭐 이제 물 확 끼얹는다든가 김치로 싸대기를 팍 때린다든가라는 건데 지켜보던 조국혁신당 입장에선 황당하다는 거예요. 신장식 의원의 이야기가 정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김치 싸대기는 맞아본 적이 없지만 김치 싸대기로 맞으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아프겠죠. 하지만 아픈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조국혁신당은요. 불쾌한 걸 넘어서 가지고 당황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신장식 의원이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속으로 썸을 타려고 했다고. 그 말은 뭡니까? 민주당한테 짝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 여자랑 썸을 좀 탔으면 좋겠는데 그 여자가 딱 와가지고 썸 타는 정도가 아니라 결혼하자까지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 내가 드디어 장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장인장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시숙의 신우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처 외삼촌까지 반대하고 처 조카들까지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는가. 제가 봤을 때 조국혁신당은요 우리나라의 제3당입니다. 네. 두 자릿수의 그 의원수를 가지고 있는 제3당인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재명 정권 하에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저는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번 지방선거는 조국혁신당의 자생력을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느냐 아니면 자생력 없이 그냥 스스로 소멸될 수밖에 없느냐 그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성공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 딱 하나인데 그건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민비조 비조지민 해가지고 그래서 10석이 넘는 그 비례대표 의석만을 몰아준 정당이 그게 조국혁신당인데 그 이후에 지지부진하고 또 조국 대표 사면복권 된 다음에 뭐 일정한 또 그런 스캔들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확 꺼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금 친명계 입장들과 마찬가지로 조국혁신당은 알아서 흡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것이 아닌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신장식 의원이 썸 타는 거라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만 잔뜩 높여줬다가 지금 오히려 그것보다도 훨씬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런 미묘한 일들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민주당 내 계파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